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혼의 타워 힐링, 오늘도 또 여러분 곁으로 제가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제가 제 온몸으로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게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여기에 제가 적었습니다. Hurt by family. 자, 가족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자, 우리가 의외로 아주 놀랍게도 상처와 고통을 받는데 그 이제 요인이 친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이제 힘든 것은 이분들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해소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가족은 남들과 다르게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저희가 효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은 상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더 방황해야 하는 그런 개념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의미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부모님의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이 밭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 이렇게 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라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은 불교에서도 말하죠. 빚쟁이 고리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자, 그런 부분을 뭐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하셔도 크게 지금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전생에 하지 못한 아니면 전전생에 하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어떤 같은 피를 함께 섞음으로써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반드시 빚이라고 표현한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필수적인 빚쟁이 관계가 아마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를 함께 섞고 내 몸으로 직접 자식을 낳아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을 이렇게 내보면 가족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다양한 상처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아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래도 꺼내기조차 힘든 많은 사건들이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가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저에게 그런 아픔이 왔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처 치유의 거의 80%를 제가 이렇게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이제 못 보여줄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게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우리 집단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것이 더 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빚쟁이 고리 도표에서 가장 강한 빚을 가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의 어떤 도표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반드시 받아내려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그런 형태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끈끈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하늘이 가족을 형성하실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 생에서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필수적인 빚골이 형태라고 해서 그렇게 가족을 형성해서 이 땅에 보내지만,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도저히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없다면은 가족을 잠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가족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내 부모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부모님과 내가 너무나 의견이 맞지 않고 너무나 그분들과 힘들면 잠시 떠나십시오. 자, 잠시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잠시가 10년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서로에게 적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늘 챙겨야 되고 이런 개념에서 조금씩 멀어지십시오. 자, 가족은 진정으로 가족은 정말 우리가 서로가 행복할 때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가족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 만날수록 불행해지고 나에게 상처만 더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의 개념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가족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깊은 그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오빠를 지금까지 보고 살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평생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자, 그리고 뭐 아버지에게서 씻지 못할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결국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그 한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자,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보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내뱉는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아주 많은 몫을 나의 자식에게 헌신하는 존재가 부모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지 않은 형태의 부모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뉴스에도 많이 접하지만 엽기적인 형태의 천륜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요즘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이런 학대를 가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족 간에서 비롯된 어떤 형태가 그분들을 통해서 투영돼서 그분들의 이렇게 샘플로 이 세상에 사회화되어서 이슈화되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족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빚이 있다면 그 상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원리는 타인에게 우리가 행을 하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라는 것은 가족과 조금 멀리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행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은 반드시 행을 해야 되는데 타인을 이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반드시 내 자식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게 부모의 몫입니다. 자, 효라는 것을 자식에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는 어떤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행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 냉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부모 자식의 빗꼬리 도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해보면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굉장히 해를 가하는 부모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불러들인 거고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인연이 돼서 나의 사주에 맞는 부모가 내게 와서 그 사주의 역할을 하러 지금 온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부모를 불러들인 것이고 내가 전전생을 살면서 그런 부모의 형태를 내가 끌어서 이 땅에 지금 오게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달려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왜 내게 왔는지 압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불러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어색하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당신들 너무 그리웠다고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어색한 행동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여기에 더 나눠드리는 것 그것도 부모님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너무 멀리 있는 분들에게 나의 어떤 깨달음을 내가 느낀 것,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이제야 느꼈다고 그분들을 다시 찾아가서 억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끊어진 연결고리를 일부러 엮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때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 그런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미래를 향해서 잘 걸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 자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느 부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둥지에서 키워서 이 새가 홀홀 자유롭게 날아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주 멋진 인생으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과 또는 형제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그 상처를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아직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내 상처를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상처를 이분에게는 정말 말하고 싶다. 이분에게 나에게 이 상처를 조금 이렇게 아물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할 때는 얘기하십시오. 자, 세상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내가 이해가 되는 답을 얻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이념이 바뀌게 되고 나의 어떤 세상을 보는 각이 바뀌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순간조차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진행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충만해지고 또 그런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희망의 이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에게 필요 없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있다면 의논하십시오. 자, 혼자서 끙끙끙 앓고 계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이 나에게 씻지 못할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은 지금 모르니까 그 이유를 내가 믿을 분 아니면 뭐 심리 의사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에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자, 그분들은 풍부한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험들을 내게 접목해보면 나와 같은 어떤 이렇게 힘든 부분을 다른 사람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런 이유가 나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어떤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어야만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알고 가는 인생하고 그냥 묻고 가는 인생하고는 아주 스피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거 잘못하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한 듯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달관한 듯 참 어떻게 통넓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묻어간다는 것은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묻어놓고 간다는 것은 스피드로 따지면 자동차 10km를 밟고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다가 어디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 묻어 두고 가고 참고 가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잠깐 차를 세워놓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타이어 점검을 하고 엔진 오일 체크를 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내 인생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상처 특히 가족에게 도저히 나에게 이럴 수 없는데 하는 이런 상처들을 준 가족들에 대한 상처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문에 꽁꽁꽁 숨겨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일기장처럼 지구하지 마시고 이런 상처들을 전문가나 어떤 가까운 분들에게 특히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가 너무너무 먼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내 스스로가 그 어떤 나의 잘못된 어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찾아서 다시 제대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태풍도 만나고 눈비, 구름 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적절하게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 속으로 숨어야 됩니다. 자, 막 그냥 눈을 맞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세상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면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적으로도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점검하고 나의 인생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혼의 타워 힐링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항상 자기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다 사시고 세상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그런 넓은 안목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